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도 전과는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치매라는 게 정상으로 돌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제가 매일 살아있는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놀랍게도 20살에 다 자랍니다. 보통 24세부터 기능이 약간 떨어지면서 뇌의 구조는 35세부터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뇌 구조에서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매해 한 0.5%씩 조금씩 줄어들고 만 50세가 되면 뇌 전체 부피가 매해 0.5%씩 감소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지닌 이 뇌가 20살에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한 40대, 50대 가게 되면 5에서 10% 정도 계속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90세 정도 되면 보통 평균이 한 1350g이라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 정상 90세의 노인은 1250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 무게가 준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뇌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몸에 있는 노화를 느끼는 시기는 보통 갱년기라고 하는데요. 45세에서 한 55세 정도 되면 모든 분들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의 뇌는 소리 소문도 없이 한 20대 중반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를 겪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 기억력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수능입니다. 그런데 만 24세에서 25세 정도 되면 순간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뭔가를 기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 기억력 이런 부분이 29세부터는 조금씩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35살이 되면 해마의 부피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화 기억이라든지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어 이해 능력이라든지 언어 구사 능력은 쭉 유지가 되고 40세, 50세까지 조금씩 점점점 향상을 하다가 만 50세 이후 55세 정도 되면 서서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숨 쉬고 심장이 뛰고 체온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뇌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60년 이상 굉장히 고에너지로 사용을 하다 보면 뇌의 측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노폐물은 적게 배출하고 생명에는 필수적인 기관으로 혈류를 보내라는 명령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면 뇌에서는 살려고 생존하려고 없애는 기능들을 억지로 나한테 지금 필요하다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년기 비만. 두 번째, 나도 모르게 뇌세포를 죽이는 흡연. 세 번째로는 성인병이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또 나의 뇌를 죽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뚱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많은 비만보다는 지방이 많은 나쁜 비만이 우리가 대부분 겪는 문제거든요. 딱 보시기에 유현진 선수는 어떤가요? 정상 체중보다 훨씬 더 등치가 크고 비만인가? 배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일반 비만하고 다릅니다. 아마도 유현진 선수는 근육량,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비만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좋은 비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나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질의 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것을 나쁜 비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복부에 지방세포가 많이 차 있으면 피는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염증세포로 가득 차게 돼서 우리 몸을 빠르게 노쇠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염증이라는 걸 어떻게 체감을 하느냐? 밤에 이제 야식이나 음주 같은 걸 많이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약간 찌뿌득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나실 겁니다. 그때 피를 뽑아보면 염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확 치솟아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염증은 우리 생활 습관에도 오고 식습관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갱년기를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어라. 그러니까 실제로 60세 이상이 돼서 과격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는 경우에는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게 오히려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에서 전쟁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량이 높은 영양소부터 몸에 깊숙이 박히게 몸이 변하게 됩니다. 열량이 높은 영양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이 몸 안에 알알이 박히면서 한마디로 더 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육을 주로 형성하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g당 4kcal 열량을 못 내기 때문에 걔네들은 몸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60세가 되면 아무 일을 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모근이 많이 약해져서 머리털이 많이 빠지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모두 단백질이거든요. 머리만 빠지시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진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것을 강제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그냥 하고 그걸 꾸준히 했다고 하면 사실은 60세 전환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근력을 키우는 근력 강화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고 평생 우리가 써왔던 관절이 부드럽게 이완할 수 있게끔 근육 이완 운동, 스트레칭 운동 같은 경우를 유산소 운동 2, 근력 운동 1, 그 다음에 스트레칭 1 정도의 비율로 골고루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는 만성 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서 산화성 손상을 일으켜서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냥 깨끗한 혈관이면 상관없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담배를 폈을 때 혈관이 확 수축을 하면 내 머리가 갑자기 딱 정신이 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지실 건데요. 실제로 혈관 안에가 되게 녹이 슬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면 녹이 쓴 혈관이 더 줄어든다고 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담배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니코틴 중독인데요. 니코틴은 담배를 피는 순간 7초면 뇌로 다 갑니다. 그렇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뇌의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너무 많이 분비시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언제 주로 나오느냐? 우리가 도박 중독할 때, 게임할 때, 막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때 사람을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뇌 세포를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을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거죠. 흡연 자체는 이렇게 니코틴 중독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되고 그 다음에 산화성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물질을 많이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전두엽에 있는 뇌의 피질,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뇌세포를 없앤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건강에 해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딱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첫 번째가 흡연이고 두 번째가 운동 부족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 중에 흡연가들을 손을 들어보게 하고 금연하시라고 제가 한 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저를 고소를 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서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작성을 하면서 고소를 100번 이상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꼭 반드시 1번으로 하겠다라고 각오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를 고는 것은 폐쇄성 무호흡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는 왜 고냐면 자는 동안에는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면서 입천장과 입의 국의 구조가 밑으로 깔리면서 기도가 약간 눌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기도가 눌리면 뇌로 산소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산소를 가게끔 만드는 행위가 코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골이 자체가 뇌로 그만큼 효율적으로 산소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뇌세포를 더 빠르게 죽게 하기 때문에 코골이, 폐쇄성 무호흡증은 우리가 치매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뇌졸중, 만성 관절염 이런 거에 다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를 하시는데 호흡을 안 하는 게 한 10초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면 클리닉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오늘 잊어버린 단어를 밤에 자기 전에 10번씩 반복하시는 거예요. 기억력은
자는 동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변형이 되면서 그쪽에 저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어도 A라는 세포가 머금고 있고, 스마트폰 이런 것도 모두 다 세포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기절하거나 죽으려고 한다라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절하거나 위험한 사람 어떻게 하죠? 구급차 부르고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자기 전에 10번씩 소리내서 읽고 자면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과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하루의 일과가 있으면 자기 전에 아침 시간별로 쫙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쭉 하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감정의 소회를 적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과정인가 하면요, 우리는 집중을 하는 기억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는 모든 기억들은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 수준까지 그 기억이 남아나질 않아요. 일과를 정리하면서 기억에 대한 복습을 하시게 되면 감정을 느끼는 변연계라는 것과 같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 소중했던 정보가 나의 뇌에 소중히 저장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단어 5개를 외우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웁니다. 쓰지 않는 단어들은 우리 뇌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없앱니다. 다시 리마인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자도 좋고 그 다음에 영어도 좋고 일본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을 떼지 못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개를 시켰더니 30점 만점인 인지기능 점수가 초기에 14, 15점이었다가 26점, 27점 까지 좋아진 걸 봐서 이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쉽고도 어려운 방법입니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 너튜브 딱 틀어보시면 여러 가지 댄스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길게 할 필요도 없으세요. 5분, 한 10분 정도, 아니면 이것도 너무 힘들다, 쇼츠로 올라오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스텝을 외워가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단순하게 몸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의 회로를 이용하면서 많은 뇌 부위 영역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댄스 동영상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20, 30분 절대 못 하십니다. 5분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20분까지 늘려가시면 아마 6개월 전과는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책과 삶 구독자분들께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하루에 소리내서 3장씩 읽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침에 성경을 꼭 읽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꼭 읽고 잡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도 나의 수면 습관이 너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나의 목소리에 나의 측두엽이 자극을 받고 잠자고 싶지 않는 나의 열망을 실은 에너지가 그때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꿀잠 잘 수 있거든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무채색인 책을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 기억력 강화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감동적인 것은 치매라는 게 정상으로 돌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제가 매일 살아있는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 시인이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쓴 시를 내가 읽지를 못하겠다. 이분이 글을 못 읽으셨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본인이 썼던 시집을 필사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글을 못 읽었던 분이 본인이 쓴 시를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걸 보고 정말 노력에 따라서 우리 뇌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도 제가 어느 어머님 얘기인데 그분은 2014년도에 내원을 하셨어요.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확정 진단 받으셨고 그때는 소대변도 관리가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기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기억이 없어도. 그리고 본인이 기억이 너무 없을 때는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루 일과를 녹음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꼭 쓰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하는데 아직도 혼자서 잘 지내시고 기억력은 떨어져 있어도 일상생활 다 하시거든요. 이런 게 바로 치료 효과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치매는 원인이 한 80여 가지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 중에 65%로 가장 많은데 원래 정식 명칭은 알츠하이머 병성 치매입니다.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빠르게 노쇠해서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레켐비라는 약이 임상 실험은 2018, 19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실제로 18개월 환자한테 투여를 했을 때 뇌에 쌓여있는 아밀로이드를 완전히 없어지게 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미 2024년 6월에 식약처 승인이 완전히 완료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2025년이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